살다 보면 집안의 물건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필요한 물건을 한동안 찾지 못하다가 겨우 그 물건을 찾은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면 양말 한 짝을 찾지 못해 포기하고 새롭게 샀는데 다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너무 많은 물건을 보관하게 되면 인생의 시간을 아깝게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가 너무 많다 보니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는 것이 힘들고 물건이 그냥 사라져도 눈치를 채기 쉽지 않습니다. 또 이런 물건들은 나이 들수록 꼭 정리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들도 빨리 늙고 싶지 않다면 집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90세가 넘어서도 사회에서 활동을 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물건을 버리고 생활의 지혜를 깨우치신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나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빠르게 정리해야겠지요. 물론 무언가를 구매할 때 정말 필요한 것들만 신중히 구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집안에 많은 물건이 쌓여버렸다면 물건을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정리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이죠.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노년 행복과 건강을 위해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물건 7가지를 비롯해 물건을 버리는 기준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과 이제는 떠나보내 주어야 할, 정리해야 할 물건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노후 행복을 위해 꼭 버려야 할 이것.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물건 첫 번째는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값도 비싼 편이 아니기에 자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만약 사용 중인 플라스틱 용기 중 폴리카보네이트 제품과 긁힌 상처가 많거나 훼손이 된 용기들이 있다면 나를 잡고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플라스틱 용품들은 가열할 때 유독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인 비스페놀어로 제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또 음식을 불에 쬐어 조리하거나 따뜻하게 데울 때는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 용기를 사용하여 가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방용품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버려야 하는 물건인데요. 요즘은 주방에서 조리나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싱크대, 보조용품 등과 같은 물건이 마트나 시장에서도 많이 보이는데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오래된 플라스틱 용품처럼 이 역시 싱크대에서의 공간만 차지하고 세균은 점점 많이 쌓일 수 있어 가급적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도마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랫동안 이것을 사용하면 도마에 흠집과 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흠집과 홈 사이에 세균이 들어가기 무척 쉽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니 가급적 자주 사용하고 흠집이 나기 쉬운 주방용품들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기보다는 천연 제품들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무 도마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천연 향균 물질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 위생을 위해서 나무 도마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밖에 주방 정리용품들도 만약 깔끔한 공간을 원한다면 자주 새 것으로 교체를 해주어서 몸에 좋지 않은 세균들이 자라지 않도록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이런 용품들은 우리의 공간을 정리해주거나 깔끔하게 보이는 측면에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홈쇼핑이나 길거리에서
이런 주방 용품을 볼 때마다 구매하여 우리 집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으실 텐데요. 무작정 이런 것들을 써보고 싶다고 큰 고민 없이 구매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에 맞게 정말 정리가 잘 되게 도와주는 것들 위주로 리스트를 정리하여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정리를 차곡차곡 도와주는 조절 가능한 주방 선반과 비슷한 것들을 한 군데에 모아 놓을 수 있는 주방 바구니를 기본으로 구비해 두고 나머지 것들은 꼭 필요한지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 밖에도 안 쓰는 접시나 식기 세트, 반찬통 등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끼는 것들 빼고 잘 안 쓰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중고로 팔거나 나눔을 통해 처분하는 것이 건강은 물론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반찬통은 신경을 쓰지 않으면 무심코 오래 쓰게 되는 것 중 하나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세균이 번식하거나 교체 주기를 지나서 변색되거나 곰팡이가 피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버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잘 갈아서 새 것처럼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늙지 않기 위해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물건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난 약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입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 약을 먹거나 건강을 위한 식품들을 자주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중에서도 병원에서 받은 약은 처방에 맞게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약에도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깜빡 잊고서는 그냥 무심코 먹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면 남은 약은 아깝다고 그냥 두지 마시고 바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영양제나 의약품이 시간이 지나 부패가 되거나 상할 경우 건강에도 효과를 보장할 수 없고 성분 또한 변질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폐기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폐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약품은 생활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어 보건소나 주민센터 등의 별도의 전용 수거함을 통해 폐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타깝게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분하기 어렵다면 그냥 쓰레기통에 빨리 버리는 것이 좋겠지요.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매번 시기를 정해서 이렇게 안 먹는 약은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약이랑 섞일 수 있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약인지 이게 무슨 약인지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조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삼을 비롯해서 각종 영양제 등을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꼭 내가 구입하지 않더라도 자식들 또는 주변 사람들이 선물해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집에 그냥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는 것들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냥 놔두고 자리 차지하도록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보조식품은 유통기한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강보조식품이 있다면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드셔야 하며 기간이 지났다면 아깝더라도 꼭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먹지 않는 것이라면 빨리 처분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노후 행복을 위해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물건 세 번째는 오래 입은 속옷입니다. 사실 속옷은 겉옷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감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옷차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아시지만 속옷은 남들이 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해질 때까지 혹은 구멍이 뚫릴 때까지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속옷은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은 기능을 하는 중요한 옷인데요. 속옷은 피부와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입으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하거나 쉽게 발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속옷을 너무 오래 입지는 않았는지, 위생상 문제가 없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속옷은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지요. 피부가 민감하거나 노화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낡은 속옷은 피부를 자극하여 피부염이나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속옷은 땀과 분비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오래 입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건강에도 무척 안 좋은데요. 피부 감염이나 기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속옷을 오래 입으면 내 몸에 맞게 늘어나니까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오래 입으면 속옷이 늘어나거나 변형되는 것이 편안함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죠. 또 속옷은 구멍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명이 있는데요. 세탁과 착용 방법에 따라 수명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오래 입고 자주 입게 되면 세탁으로 인해 속옷의 소재가 약해지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속옷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입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혹시 내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한 번쯤 걱정해 보셨을 텐데요. 이 노인 냄새와도 속옷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낡은 속옷은 오랜 사용으로 인해 냄새가 배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속옷이 정말 많은데요. 이것은 냄새를 잘 흡수하고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옷이 망가지게 되면 노인 냄새가 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죠. 그리고 팬티나 여성 속옷인 브래지어는 신축성과 기능이 떨어져 우리 몸을 잘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는 허리와 몸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속옷은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니 만약 속옷의 기능들이 상실되었다면 빠르게 버리고 새 제품으로 깔끔하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물건은 욕실에 있는 칫솔입니다. 많은 분들이 칫솔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칫솔은 짧으면 한 달, 평균적으로 3개월마다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활하면서 하루에 2번에서 3번씩 칫솔질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칫솔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마모됩니다. 그런데 칫솔모가 마모되면 칫솔의 청소 효과가 감소하지요. 마모된 칫솔은 치아와 잇몸을 효과적으로 청소하지 못하고 음식물 찌꺼기와 치석을 제거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잇몸 건강은 물론이고 치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낡은 칫솔은 치아와 잇몸에 손상을 주기 쉬워 많은 전문가들도 우려하는데요. 칫솔모가 마모되면 치아와 잇몸을 과도하게 문질러서 상처를 입힐 수 있으며 이는 구강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이뿐만 아닙니다. 마모된 칫솔은 세균 번식의 위험이 높습니다. 칫솔모가 마모되면 세균이 칫솔에 더 많이 번식할 수 있죠. 특히 칫솔이 놓여져 있는 욕실이라는 공간은 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쉽지요. 이는 구강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쉬운 조건이 됩니다. 또 미관적으로도 낡고 오래된 칫솔이 있다는 건 좋지 않겠지요. 칫솔모가 손상되면 칫솔의 모양이 변형되고 사용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면서도 불편함을 느끼기 쉽지요. 특히 충치와 치석, 치태를 제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칫솔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데요. 이는 잇몸 질환과 충치가 생겨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나이 들수록 조금이라도 교체 시기가 지난 칫솔은 처분하고 새로운 칫솔로 교체해 주어야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화를 막기 위해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물건 5번째는
바로 화장품입니다. 이 화장품 중에서도 자주 사용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닌 오래된 화장품을 처분해줘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일부 화장품에 대해서는 그냥 두시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모든 화장품은 박테리아의 서식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특히 마스카라나 침이 닿은 립스틱 등이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 화장품을 개봉했다면 유통기한에 맞춰 사용하셔야 하고, 만약 기간이 지났다면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이 들수록 피부 건강도 지켜주어야 하는데요. 오래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에 박테리아를 바르는 것과 비슷하겠지요. 피부 건강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여드름 등 피부 질환을 일으키게 되어 고생할 수 있습니다. 또 여름이 되어가면서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셔야 하는데요. 이것은 피부 질환은 물론이고 피부암 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도 무심코 사용하다 보면 소비기한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오래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피부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해로운 자외선이 피부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활성 화학 물질이 비활성화 상태로 되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자외선 차단제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자주 발라도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자외선을 맞게 되면 피부 노화와 피부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크림은 주기적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해 주시고 이에 맞춰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도 나의 소중한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빨리 늙지 않고 노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물건 6번째는 바로 운동화입니다. 새 운동화가 아니고 낡은 운동화인데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운동화를 한번 사면 몇 년을 계속 신게 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운동화는 한번 들릴 때 우리 발 건강에 좋게 값비싼 것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오래된 운동화는 굽이 닳아 충격 흡수율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운동화의 뒷굽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굽이 낡아서 닳게 되면 흡수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릎과 척추에 손상을 주게 돼요. 무릎 통증과 허리 디스크 등의 발병률을 높이게 되지요. 나이 들수록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릎과 허리 건강이 나빠지는 것인데요. 평균적으로 운동화를 700km 정도 걷는데 사용했다면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새 운동화로 우리의 무릎과 허리가 다치지 않도록 예방하면 좋지요. 다음으로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물건은 각종 마사지 기구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마사지 기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아지고 불편해지는 곳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깨 안마기는 물론이고 손목 마사지기, 허리 찜질기, 무릎 보호대 등 많은 의료 마사지 기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효과가 괜찮아서 자주 사용한다면 이런 것들은 처분하지 않고 잘 쓰면 되는데요. 사실 이런 기구들은 하나둘 들이다 보면 어떤 것들은 잘 안 쓰게 되고 효과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있다면 나를 잡고 중고로 되팔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겠지요. 특히 이런 마사지 기구 중에서는 몸의 여러 군데를 마사지하기 때문에 부피도 꽤 차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마사지 용품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너무 낡거나 못 쓸 정도가 아니라면 빠르게 처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정리해야 하는 물건의 기준, 또 이런 물건들을 사용하시면서 정리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고민이 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물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은 잘 알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그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는 채 곤란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모든 물건들을 한 번에 처리하려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하나 처분하는 습관을 만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앞으로 무언가를 구매할 때는 내가 정말 오래 사용할 물건인지, 그리고 교체 주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하셔서 구매하는 것이 좋겠지요. 아무리 처분을 잘해도 구매할 때마다 마음에 든다고 덜컥 사게 되면 매번 처리해야 할 물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물건을 버리는 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생활이 다를 것이고 각자에게 가장 맞을 것 같은 기준을 참고하셔서 세워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물건을 처분하는 기준은 보유하고 있을 물건의 수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할 물건들의 수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또 물건을 너무 많이 사게 된다면 그 물건들의 수량을 매긴 다음 벗어난 물건은 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옷 같은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구매하게 될 때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겨울 스웨터는 나에게 필요한 개수를 정한 후 가지고 있는 스웨터의 중요도 순위를 매기고 그 외의 것들은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 냄비나 그릇같이 수량이 많아지기 쉬운 것들은 5개를 넘기지 않겠다고 수량을 정해놓고 정리를 하면 수월합니다. 이외에도 어떤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낡은 물건들은 바로 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릇을 하나 사면 오래되어서 마모된 그릇은 버리는 것이죠. 또 일단 정리하고자 하는 물건들을 꺼내서 분류해 놓는 것이 좋은데요. 버릴 물건, 생각해봐야 하는 물건, 나눠주는 물건 등 분리해 두는 것이죠. 또 한 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면 지치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한 군데씩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방이면 주방, 화장실이면 화장실,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눠 정돈하는 것이죠. 물건을 지혜롭게 처분하는 두 번째 기준은 물건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면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내가 계속해서 쓸지 생각해보고 다른 가족들이 과연 챙겨갈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이런 물건들은 주위에 나눌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쓰지도 않고 받을 사람도 없을 때라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 어느 방법이든 내 마음이 편한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필요 없는 물건을 처분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물건들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처리해야 집이 항상 깨끗하고 물건을 찾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물건을 찾지 못해 새로운 물건을 하나 더 샀는데 쓰던 도중 나중이 되어서야 아니 이게 여기 있었네 하며 찾던 물건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물건을 쌓아두면 이처럼 물건을 찾는데 오래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필요한 물건을 찾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고 한탄하시곤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기도 하죠.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사소한 물건을 찾는 일에서 내 시간을 소비하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쌓인다면 하루의 삶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물건 정리는 습관이 되어야겠죠. 세 번째 기준으로는 1년, 2년 동안 안 쓴 물건은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1년 동안 쓰지 않았던 물건들은 앞으로도 쓰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1년 동안 쓰지 않았음에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전에 그렇게 버렸더니 꼭 필요한 상황이 생겼던 기억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때문에 버리는 것을 미루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버리지 못한 채 물건이 가득 쌓이게 될 것입니다. 잘 쓰지 않으나 버리기 아까울 때는
그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중고 마켓에 싸게 파는 것도 좋습니다. 팔리면 그냥 버리지 않고 소소한 돈을 얻을 수 있는 재미도 있고, 큰 반응 없는 걸 확실히 확인하면 버리는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사실 버려야 할 물건들인 것을 알아도 아깝거나 아쉬운 마음이 들어 처분하지 못하는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쓰지 않고 필요 없는 물건들은 꼭 처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모두 버리기가 아깝다면 반드시 처분해야 할 물건 몇 가지만 정해보셔서 차근차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